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Residual Attention, A Simple but Effective Method for Multi-Level Recogni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21년 ICCB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소개는 다음과 같이 목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레이블 레코그니션에는 지금까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RNN, 그리고 GCN과 같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레이블들 간의 시멘틱 릴레이션을 찾는 그런 연구가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들고 레이블 간의 어떤 관계를 찾는 그런 매트릭스를 어드젠셔스티 매트릭스를 수동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다음으로 오브젝트 프로포절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찾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서 멀티레이블 레코니션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즈하기 어렵고 실행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학습 없이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CSRA 모듈을 제안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멀티레이블 레코니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되게 좋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이런 모듈에 대해서 해석하기 쉽도록 시각화 등을 통해서 직관적인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인데요. 관련 연구는 앞서 말한 인트로덕션에서 말했듯이 큰 세 가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트와 그 오브젝트의 클래스 간의 어떤 이러한 관계를 매핑하는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이 데이터셋의 레이블 스페이스가 좀 커지게 되면은 이런 형성해야 되는 그래프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커져서 또 인퍼런스가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작은 트레이셋을 가질 경우에는 쉽게 오버피팅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활용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컴퓨팅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메커니즘을 동작하기 위한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모델링 하는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스 어거스틱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래스 스페시픽 레지듀얼 어텐션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를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글로벌 맥스 풀링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논문에서 먼저 실험을 했고요. 먼저 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왼쪽 테이블과 같이 크게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넷 모델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의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수도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만 활용했던 것에 추가해서 글로벌 맥스 풀링을 어떠한 일정 비율 더해서 이런 스코어를 매기게 되는데, 이렇게 글로벌 맥스 풀링을 활용했을 때 이런 4가지의 멀티 레이블 레코니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스라인 모델의 MAP가 낮은 경우에 모바일 렉과 같이 낮은 경우에는 더 큰 성능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의 어떤 스페셜 로케이션의 최대값을 찾기 때문에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이라고도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레지듀얼 어텐션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앞서 설명했던 이런 수도코드와 같은 형태를 따라서 일단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레즈넷 101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인풋 사이즈가 이제 2424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쳐서 나온 이제 피처 맵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2048 곱하기 7 곱하기 7의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를 플래튼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x가 49개 이런 피처 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프리퀄리티 레이어를 보내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이런 그 로케이션 J에 대해서 클래스 i가 나타날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이제 피처 맵을 갖고 배서 웨이트 썸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클래스 어그노스틱 피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결국에 이 클래스 스페시픽 레주얼 어텐션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값과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를 더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각각 스페셜한 값과 에버리지 풀링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어텐션을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이제 어텐션을 진행을 할 때 앞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구할 때 이 템퍼레처를 좀 여러 가지로 바꿔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제 이 템퍼레처 T에 대한 튜닝도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T 값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템퍼레처 값을 사용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람다 값으로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헤드의 개수에 따른 이제 템퍼레처 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저 헤드가 하나일 때는 템퍼레처를 1로 사용했고 헤드가 두 개일 때는 첫 번째를 이제 1, 두 번째를 이제 템퍼레처 무한대로 잡으면 이게 맥스 풀링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4일 때는 5일 때는 8일 때 다음과 같이 템퍼레처를 정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컨버전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랩 스파이어의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했다 라는 트릭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부분인데 실험 부분에 대한 세팅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VOC 2007과 12년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레즈넷 컷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101 모델을 이제 이미지넷과 컴미스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인 시킨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베이스라인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101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성능 결과를 보시면은 각각의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C 12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 모듈을 붙였을 때 다음과 같이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이제 헤드와 템퍼레처와 람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MS 코코 데이터셋은 앞서 봤던 이제 VOC 데이터셋에 비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나 어떤 형태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어려운 태스크가 알려져 있고
보시면 이렇게 성능도 수치도 살짝 낮아진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VOS에서는 간단하게 헤드가 하나인 이런 어텐션 모드를 활용했는데, 여기서는 헤드를 다음과 같이 모델에 대해서 6개, 비전 트랜스포에 대해서는 8개씩 사용을 하면서, 또 람다 값도 다음과 같이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결과를 보시면 위쪽 부분이 이제 기존의 CNN 형태의 네트워크를 따르는 모델들인데, 다음과 같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아래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모델들인데,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이 CSRA 모드를 부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S넷이나 앵커 같은 이런 네트워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졌는데, 이 CSRA 모듈은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위에 이전 연구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AS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기법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GPU 어그멘테이션이나 컷아웃이나 렌더 어그멘트 같은 방법들을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맨 아래에 이제 별표치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모델에 이제 렌더 어그멘트를 적용을 한 이제 실험 결과고요. 그랬을 때 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러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와이드 어트리뷰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세팅을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앞선 이제 MS 코코나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보면 이 CSRA 모듈이 어떤 CNN 백본의 모델들에서도 잘 동작하고, 이렇게 비전 트랜스포머 류의 모델들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에버리지 풀링만 활용했을 때, 스페셜 풀링만 활용했을 때 어떤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일단 이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인 이 스페셜 풀링 같은 경우에 이 클래스 오버스택 방법인 이제 에버리지 풀링 방법보다 더 좋은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두 개를 모두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CSRA 모듈의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화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어딨냐 라고 봤을 때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전 트랜스포머 백본과 레즈넷 백본을 활용했을 때 이 람다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실험을 진행을 한 건데, 먼저 좀 여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이 CSRA 모듈 같은 경우에는 람다 값이 로버스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람다 값을 설정해도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의 MAP보다 성능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위랑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다른 네트워크 백볼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람다 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같이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에버리지 풀링에 대한 효과가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적절한 또 람다 값의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텐션 헤드별로 어떤 성능이 있는지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헤드를 2개일 때, 4개일 때나
뭐 노멀라이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결국에는 컨버전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저를 추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뭐 CSRA 모듈이 좋다라는 것을 앞서 이제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얘는 또 간단하고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실행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알아봤는데,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CSRA 모듈이 없을 때 3705초가 걸렸다면은 8개의 헤드가 붙은 CSRA 모듈을 부착했을 때 3735초밖에 안 걸려서 0.8% 오버헤드밖에 없었다.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도 이제 142초에서 153초로 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CSRA 모듈을 설명을 하면서 얘는 이제 멀티레이블 레코니션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 CSRA 모듈은 뭐 성능도 좋아지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도 크게 줄였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템퍼레처를 뭐 헤드별로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도 억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진행해서 간단하게 동작하면서도 more explainable 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향후에는 이제 이들의 방법을 좀 더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일반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레지더 어텐션 부분이 이제 다른 비전 태스크와 같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